자, without 플러스 명사 가정법 과거. 자, without 플러스 명사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지금 가정법 과거, 가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시간은 without 플러스 명사가 추가된 용법을 배우고 계세요.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여 나타낸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현재의 사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되는 일, 그것을 가정한다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해주셔야지 돼요. 자, 그럼 형태를 보면은 without 플러스 명사. 자,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건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뒤에 주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 쓰이게 되죠. 자, 조동사 과거형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ould, 그 다음 could, should, might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자, 해석을 보면 무엇이 없다면,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엇이 없다면. if가 없지만 without 플러스 명사, 그리고 콤마, 그리고 절 형태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 없다면 이 절은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참고사항을 볼게요. without은 if it were not for 와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암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자, 그럼 바로 예제를 볼게요. 자, without air pollution, 그리고 we could have fresh air. 자, 이 문장에서는 공기 오염이 없다면 뭐뭐 하다면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could have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이다 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번에는 without air pollution 이 부분을 if it were not for 이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느냐? without이라고 보시면 without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이 그대로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뒤에 붙는 거는 air pollution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air pollution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게 명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We could have fresh air. 뒤에는 똑같이 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용법 볼게요. 자, 그 다음 용법 보시면은 if 플러스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럼 포인트를 과거 완료, 가정법의 과거 완료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엔 현재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가정할 때 쓰게 되는 거죠. 자, 또한 과거에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실현을 했어요? 못했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현하지 못했던 일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또는 상상을 할 때 비슷하죠. 자, 그럼 형태를 보면 if 플러스 주어 had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우리가 과거 완료를 쓸 때는 had 플러스 pp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주어, 조동사 과거형, 그 다음에 뒤에는 현재 완료 형태가 붙게 돼요. have 플러스 pp. 위로 붙었네요.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형태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had 플러스 첫 번째 절에 had 플러스 pp 형태가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에 have 플러스 pp 형태를 사용을 해준다는 것.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서 요거를 암기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럼 해석 역시 중요하죠.
자, 우리 만약에 뭐뭐 했다면, 자, 요거 주의해서 해석해 주시고요.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과거 시제 살려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참고사항을 보면 if절이 부정문이에요. 자, 우리가 if절을 부정문을 사용을 해줘요. 그러면 부정문에 있는 형태는 어떻게 된다? had 플러스 not 또는 hadn't로 축약해서 쓸 수 있고 뒤에는 어떻게 가져요? verb 플러스 ed 형태, 과거 분사 형태를 띠게 되죠. 자, 요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조동사는 보통 would,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ould를 쓰지만 이것은 가능성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 죄송해요. 다시요. 가능성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would를 쓰지 않고 어떤 걸 써야 돼요? could나 might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가능성은 could를 사용을 해주고요. 추측은 might를 사용을 해서 어휘를 살려주시면 돼요. 예제를 보면 If I had known the truth, I wouldn't have criticized him.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I didn't know the truth, so I criticized him.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안 보이네요. 자, 요렇게 요렇게 또 다르게 영어로 풀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해석을 해주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뭐뭐 했더라면 과거 시제 살려줬고 if 살려줬죠. if의 뜻을 살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해서 요 않았을 텐데 그대로 살려줬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몰랐어요. I didn't know the truth.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So, I criticized him. 그를 비난을 했었죠. 원래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숙지를 해주시고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If I hadn't missed the interview, I would have gotten the job.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정문이 쓰인 형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had 플러스 not이 붙게 됐죠. 자, 요거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PP 형태로 verb 플러스 ed 형태가 쓰이고 the interview 뒤에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이는 would를 사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have 플러스 현재 완료 형태인 have 플러스 got. 요것은 get의 과거 분사형이죠. 이거는 get, got, gotten 이렇게 발전이 돼서 이때는 과거 분사 형태인 gotten이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형에도 주의를 해주셔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요거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해석을 보면 내가 면접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시제 살려줬죠. 그 다음에 if 살려줬죠. 그 다음에 그 일자리를 얻었을 텐데 라고 해서 과거 시제 살려주고 얻었을 텐데 라고 점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일자리를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얻지 못한 것이 fact, the truth, 사실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 사실은 어떻게 된다? 내가 면접을 놓쳤어요. 그러면은 I missed the interview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 어떻게 됐어요? So 그 일자리를 얻었어요. 놓쳤어요. 그 일자리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I haven't gotten the job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자, 예제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으로 쓰이는 형태인데 자, 다른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 If we had prepared for emergency situations, 자, we could have saved many people.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보면 우리가 비상 상황에 대비했더라면 이라고 해서 시제 살려줬죠. 그 다음에 라면 if 들어갔죠. 그 다음에 뒷절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서 가능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could've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could have 요렇게 쓰이는 것들은 발음을 연음으로 해줘야 돼서 연음을 사용해서 읽어줄 때는 D자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could'v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잘 알고서는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을 보면 If Pete had come to the amusement park with us yesterday, he might have enjoyed it. 자, 이 문장에서는 해석 볼게요. 피트가 어제 우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었다면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갔었다면 살려줬죠. 과거 시제 살려줬고 if를 살려줬어요. 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는 아마 즐거웠을 텐데 라고 해서 시제 살려줬고 뭐뭐 했을 텐데 요렇게 살았어요. 자, 요렇게 영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우리가 한국말을 했을 때에는 그냥 직역을 해도 되고 돌려서 얘기를 해도 되고 유연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그거를 번역을 해서 다시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뉘앙스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러한 용법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 그거를 살리기가 좋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